예, 지난 38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이자 또 반기문 전 총장의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계신 분이죠. 오준 전 유엔 대사 오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준 전 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늘 국제 통화하다가 드디어 국내 통화를 합니다. 그러네요. 38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완전히 접으시고 이제 서울로 귀국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연인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떠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몸을 담았던 직장을 떠나는데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또 저는 한편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외교관 이외에는 해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외교 전문가 또 국제 정치 어떤 베테랑으로서 국내에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오늘 인터뷰도 그 일환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여쭙습니다. 지난 1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의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왔다. 다시 말해서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채비를 우리는 맞춰간다. 이런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이 그럴 리 없다. 강하게 응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캠페인 때부터 그런 어떤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약간 모호하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북한의 그런 핵미사일 능력을 저지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분명히 밝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는 북한의 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보면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란 사람하고 인연이 있는 인사도 없고요.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 대통령이 될 거라고 크게 예상도 못했고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말입니다.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미국에 한 달 전까지 있다 왔는데 미국 내에도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걸로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측 캠프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든지 협조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도 소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도 트럼프를 잘 몰라요. 이 인연이 닿은 인사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미국 내에도.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도 지금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고 늦은 시점인데 우리 전국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누가 나서서 외교를 할지조차 갈피가 안 잡히는 상황. 결국은 이 상황 수습하고 우리 사회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 주자 역할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외교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그동안은 많이 우리나라 성장해왔잖아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저는 안정과 통합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정과 통합. 네. 이 반기문 전 총장도 좀 전에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통합. 예. 네. 포괄적인 리더십 필요하다. 하나로 뭉치는 리더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반기문 전 총장 1월 12일에 귀국한다는 입장 어제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분 곁에서 오래 함께 일하셨던 분이니까 여쭙습니다만 일단 반기문 총장이 대권 의지가 강한 건 맞나요? 반 총장은 이미 유엔 사무총장을 10년간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뭘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지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검증이 시작되면 견딜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정치인들이야 이런저런 언론 검증 쭉 받으면서 자리 잡은 분들이지만 반기문 총장은 한 번도 정치판에 뛰어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의 검증, 혹독한 검증 거친 적이 없어서요. 검증 들어가면 지지율 쭉 빠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비리라든지 과거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면 제가 아는 반기문 총장은 그런 비리나 그런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일 이런 걸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박연차 리스트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귀국 전부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현 시점에서 예. 별 근거가 있는 그런 비판이 아닌 것 같고요. 반 총장이 어떤 정책과 정강을 내놓느냐, 또 어떤 구상이 있느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 따라서 검증이 되겠죠. 유승민 의원이 며칠 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셨어요. 한국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된 외교관이어서 과연 한국의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뭔지, 현재 어떤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를 반 총장이 과연 알까? 그 해법을 모를 거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를 저는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의 10년 경험이 이제 국내하고는 무관한 게 아니냐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 총장이 유엔에서 일하실 때, 사무총장으로 일하실 때도 국내 신문도 보고 뭐 인터넷도 보고 이러셨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 유엔에게도 관심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사실은 대북 문제도 못 푸셨거든요. 북한도 한번 못 가셨거든요. 이런 건 사무총장으로도 그걸 못 풀었는데 대통령으로 풀 수 있을까요?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보리가 예.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아직까지 효과가 없는데 예. 반기문 총장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반 총장의 권한 내에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을 가지고 더 대북 문제 더 잘 풀 수 있을 거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직접 다룰 수 있겠죠. 문제를. 그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반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보관 같은 거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옆에서 지켜볼 때. 그런 북한 문제라는 게 복합적인데요. 네. 핵 문제도 있고 뭐 인권 문제도 있고 또 우리로서는 통일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한데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한 반 총장의 그 시각이 있고 또 입장과 정책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아픈 질문인데. 네. 유엔 사무총장으로 반 총장을 만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네. 이분 돌아가셨을 때 반 총장이 못 오셨어요. 그리고 일종의 거리두기를 쭉 해온 거 아니냐. 이건 일종의 배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은 국내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야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반 총장에게 들은 기억으로는 예.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고 그 돌아가신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바로 했고 그다음에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 유엔 대표부에 차려진 빈소에 바로 갔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는 안 왔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글쎄요. 그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다른 일을 다 제치고 한국에 올 수가 있었는지 그걸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사실은 국내 일정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방문해 오실 일이 뭐 안동 하회마을도 가고 뭐 이렇게 고향도 가고 그때 왜 봉화마을에 그럼 한 번도 들리지 않았는가? 이것도 아니요, 봉화마을에 갔죠. 그 돌아가신 바로 그때는 못 갔죠. 예. 그 다음 방문 돌아가신 봉화마을에 갔죠. 한 번 가셨었던가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녀오셨단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비공식으로 몰래 다녀오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뒤늦게 알려졌어요. 왜 알리지 않고 몰래 다녀오셨을까요? 제가 들은 걸로는요. 예. 그때 우리가 부산에서 세계 원조 총회를 했는데 예.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말하자면 공식 일정은 따로 있고 그 조문은 일종의 비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때 뭐 봉화마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측 가족들께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 찾아간 거를 비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란 말씀.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바로 봉화마을 측에서 그 공개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놓친 거군요, 기자들이. 그 뒤늦게야 그게 나온 거군요. 네, 그때는 뭐 뉴스거리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배신자다 이런 얘기는 좀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반기문 총장?
그렇죠. 그게 무슨 배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특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인데 반 총장이 평소에 그런 예우 같은 걸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비판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박근혜 정부로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친한 모습을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국제 행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일부러 거리 두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으로 더 비춰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 총장은 그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누구든 간에 예.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추고 연락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권양숙 여사라든지 예. 대통령의 가족들 과거 분들에게 매년 1월 1일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권양숙 여사에게 매년 새해 인사를 할 정도로 예우를 챙겼다. 다만 이거를 소문내지 않으셨을 뿐이군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소문낼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도 서운함 없으세요? 반 총장에 대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고, 유엔 오준 전 대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시면 어디로 합류하실까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하고 적극적으로 대화가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예단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볼 때 예. 반 총장처럼 오랫동안 세계적인 기구에서 정치와 행정 경험을 쌓은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선에 후보로 나온다면 예. 우리 국민들에게 그 선택지가 넓어지는 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엔 전 대사, 오준 대사 오늘 만나봤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오준 대사님? 저는 이제 새 학기서부터는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려고 하고요. 예. 예, 주전부터 또 시민사회에서 NGO 같은 그런 일도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 집중할까 생각합니다. 귀중한 역할들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38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준 유엔 전 대사였습니다.